네, 제가 얼마 전에 받은 질문인데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100% 변제율인데 이걸 개인회생을 왜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탕감이 많이 되시는 분은 자기 채무액의 한 5% 정도만 변제하고 끝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10% 변제하시는 분도 있고 좀 더 변제하시는 분은 20, 30% 변제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변제 계획안을 만들다 보면 80%, 90%, 100% 변제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물어보시죠. 내가 이렇게 변제를 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심을 피할 수 있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죠. 여러분께서 개인회생을 안 하셨더라면 채권자 측에서 월급 계좌를 압류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개인 사업자라면 공장이나 사업장에 집기를 압류한다거나 집에 가서 빨간 딱지를 붙인다거나 아니면 계속 전화한다거나 찾아온다거나 삶이 굉장히 불안정해집니다. 근데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이런 일체의 금지 명령을 통해서 이런 일체의 독촉이나 압류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사는 게 훨씬 편하시죠. 두 번째, 이자를 안 내도 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채무자가 매달 2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한 달에 200이면 12개월이면 2,400만 원이죠. 3년 변제한다고 봤을 때 3년 동안 이 사람은 이자만 7,2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근데 개인회생 할 경우에 이 사람이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이자를 별도로 내는 게 아니고 그때까지 발생한 원리금만 가지고 분할 변제를 하고 나머지는 탕감을 받기 때문에 거기서 또 이자를 별도로 더 내는 게 없죠. 그러니까 회생 기간이 3년이라 봤을 때 내가 변제율이 100%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날까지 발생한 돈에 대해서만 100% 변제인 거지 7,200만 원이란 다른 이자에 대해서는 내가 변제할 의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청 들어가는 순간 계산상으로는 무조건 이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 번째, 재산 명시 신청이나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의 불이익에서 피할 수 있습니다. 재산 명시 신청이란 것은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채권자가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저 채무자가 자기의 재산 내역을 전부 조회해 와서 법원에 제출하도록 만들어라. 이런 재판인데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죠. 여러분이 공인인증서 이런 걸 통해서 가짜로 보고할 수가 없습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온라인에서 전부 자기의 재산 내역 전부 다 조회를 해서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재산 내역을 계속 이 철마다 이제 공개를 해야 되죠. 두 번째는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채권자가 다른 채무자로부터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법원에 가서 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 채무 불이행자라고 명부에 등재를 해달라. 이게 등재가 되면 여러분 금융거래 다 힘들어집니다. 다 막힙니다. 이런 불이익을 피할 수가 있죠. 개인회생을 하면. 네 번째, 초심을 조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개인회생을 워낙 많이 하니까 채무자들의 심경 변화를 수천 번을 제가 반복해서 보게 되거든요. 처음에 채무자분들이 개인회생을 알아볼 때는 채권자에게 굉장히 미안해합니다. 내가 돈을 갚아야 된다는 약속을 하고 약속을 못 지킨 걸 너무 미안하게 생각한다. 최대한 돈을 갚고 싶다. 추심만 좀 피했으면 좋겠다. 지금 추심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돈을 안 갚겠다는 게 아니라 갚긴 갚을 건데 한꺼번에 매달 2천만 원, 3천만 원 변제가 일시에 들어오면 이게 힘드니까 쪼개가지고 분할해서 조금씩 변제해 주겠다. 이런 마음이죠. 근데 이게 중기에 지나가면 이제 변호사한테 설명을 듣고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부양가족을 넣고 생계비를 넣고 이렇게 넣으니까 변제금이 자꾸 내려가네? 야, 이거 괜찮네. 이 돈을 생각보다 적게 변제해도 되네. 이렇게 이제 인지를 하게 되시죠. 그리고 말기에 되면 이제 태도가 많이 바뀌십니다. 법원에서 채무자한테 보정 권고를 통해서 변제금을 30만 원 올려라, 50만 원 올려라 이렇게 보정 권고가 내려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채무자들이 이제 격하신 거죠. 이제 그걸 왜 올려야 되냐? 내가 지금 이 돈으로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만큼 변제금 어떻게 되냐? 이렇게 태도가 좀 많이 바뀌시죠. 모든 변호사 사무실에서 여러분 채무 금액을 깎고 변제금을 내릴만 하면 다 내려줍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변호사님들도 굳이 여러분께서 변제금을 낮게 해달라고 말을 하지 않으셔도 변제금을 낮게 할 만하면 다 낮게 합니다. 부양가족을 넣든 뭐 재산 가치를 낮게 소명을 하든 할 만하면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도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제금을 조금 더 올려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말이 나왔으면 그때는 이미 재판부 분위기가 안 좋은 겁니다. 그때는 재판부에서도 양보할 만큼 양보한 거니까 빨리 이 조건을 받아가지고 통과를 시키는 게 훨씬 낫습니다. 줄 때 받아야죠. 이만큼 탕감해 줄 테니까 요만큼만 변제하세요 하면 이 조건을 빨리 받아들여서 요거 변제하고 나머지를 탕감받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 게 중요하죠. 2년 전쯤에 제가 했던 기억이 남는 사건이 있는데 파산 사건이었습니다. 채무 얘기 전체가 2억 원이었는데 환수금 처분이 1,400만 원이 나왔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채무자가 법원에 1,400만 원만 납부하면 1억 8,600만 원을 탕감해 주겠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채무자분이 도리어 막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1,400만 원을 어디서 구해오냐. 이미 그분 머릿속에서는 권리의식으로 바뀌신 거죠. 처음에 상담을 받고 자기 채무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을 때는 어떻게든 좀 추심을 피하고 잘 수만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돈을 하나도 갚지 않는 걸 자기의 권리로 이제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죠. 1,400 변제면 굉장히 좋은 조건이잖아요. 그 돈 내고 1억 8,600 탕감이면 빨리 그 조건 받아야죠. 법원에서 제시해 줄 때. 그것도 이미 한 번 깎은 금액이었는데, 근데 거기서 더 깎아달라고 버티시다가 결국 그분은 면책 불허가 나셨습니다. 2억 다 갚아야 돼. 여러분이 처음 왔을 때 그 마음을 조금만 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왔을 때 채권자한테 좀 미안한 것도 있고, 내가 형편이 어려워서 채무를 탕감은 받아야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변제는 좀 해보고 싶다. 내가 대신 지금 들어오는 추심은 너무 힘드니까 저것만 좀 막아달라.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셨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돈을 하나도 갚지 않는 것을 자기의 권리를 오해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권리의식이 발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지만 대한민국 어떤 법에도 돈을 갚지 않는 것을 권리로 규정한 법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돈은 갚는 게 원칙이고요. 이것은 채무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래도 최대한 채권자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고, 내가 형편 되는 데까지는 변제해주고, 대신 전액 변제는 힘드니까, 지금 즉시 변제는 힘드니까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유예하고 분할해서 천천히 변제하고 못 갚는 건 탕감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결과도 항상 좋습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채무 있는 것을 하나도 안 갚는 것을 나의 권리로 인식하고 10만원, 20만원 더 내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큰 불이익으로 느끼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 항상 기각이 잘 됩니다. 법원이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협조해달라는 거에도 굉장히 적대적이고, 자기가 뭔가 피해자라고 자꾸 느끼고 이러시니까 협조가 안 되고 자료 제출도 안 되고 그러다 기각이 많이 되시죠. 적정한 선에서 채무를 조정해서 여러분의 채무를 신속히 탕감을 받으시고, 빨리 이 변제기간 3년이라는 기간을 보내버리시고 내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고 연구하시고,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새로운 직장, 새로운 사업, 새로운 뭐 어떤 취업, 이런 걸 위해서 준비하는 게 좋지, 지나간 일에 자꾸 매달려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그게 더 채무자들이 미래를 위해서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가 채무를 빚지고 어떻게든 살아날 방법이 없을까, 채무 조정이 되지 않을까를 고민했던 그때의 초심을 조금 돌이켜보시는 것도, 그때의 초심을 지키는 게 결과적으로는 재판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훨씬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채무자 선생님이 채무를 탕감받고 빠르게 채무에서 탈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남들은 100% 변제율일 때도 왜 개인회생을 하는가, 왜 그때 개인회생을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로는 추심을 피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자 금액 7천만 원 이상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재산 명시 신청이나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이런 불편한 법적 제약으로부터 내가 피할 수 있기 때문이고, 네 번째는 처음에 초심을 다시 한 번만 떠올려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초심을 조금 지키시는 게 여러분들이 더 빠른 탕감, 더 빠른 채무 면제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